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표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바이오 등 이 시장 대표주만 상승을 하게 되는 이른바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대비 0.28% 상승한 689.14로 전일의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하루 만에 또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나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개별 종목 간의 착시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가증권 시장과 같이 대표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의 최근 반등은 셀트리온이 이끄는 바이오 업종과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에 따른 장비 업체들 위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먼저 연초 대비 두 배 가까운 이 9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 바이오 업체 동종 업체인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40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증권사 전문가는 업종 대표주의 큰 상승 덕에 이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제 개별 종목과의 상승에는 차이가 있다며 외국인의 매수세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전일의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던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5일 소폭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개선된 실적과 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기관은 1,66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71억 원과 또 1,11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08% 오른 2,492.50포인트에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관련주 약세에도 불구하고서 이 시총상위 반도체와 IT 업종 중심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또한 4일째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세로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은 20억 원, 또 기관에서는 271억 원을 사들였고요. 이 외국인은 홀로 232억 원을 덜어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0.28% 오른 689.14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보험과 금융업, 은행, 의료정밀, 그리고 유통업과 통신업, 증권 등이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운수장비, 운수창고, 음식유업, 서비스업 등은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 전거래일보다 7,000원가량 내리면서 269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도 100원이 떨어지면서 8만 1,700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LG화학 또 한국전력 등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네이버 등은 오름세로 종료를 했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오른 코스닥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을 시현했는데요. 이 지수는 전날보다 1.62포인트 오르면서 688.83%로 개장을 한 뒤 조금씩 오름폭을 키우면서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LG생활건강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순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SKC 코오롱PI, 테스순으로 빨간불을 켰고요. 기관에서는 파라다이스와 SKC 코오롱PI와 또 BH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순으로 팔아치웠고요.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신라젠, 앱클론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까지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25일 원유 재고 부담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공급이 과잉 우려를 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는 4억 5,730만 배럴로 전주 대비 90만 배럴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WTI 국제유가 0.55% 하락하면서 52.18달러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지수는 이날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의 주가는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부터 짚어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48% 내린 23,329.46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2% 내린 6,563.8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입니다. 0.47% 내린 2,557.15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25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 ECB가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면서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요국 증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망세가 대세를 이루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냈으나 이 장마감을 앞두고서는 ECB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이 제기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화면으로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영국 지수입니다. 1.05% 내린 7,447.21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그 지수 0.37% 내리면서 5,374.89포인트의 문을 닫았고요. 이 독일 닥스 지수 역시 0.46% 내린 12,953.41포인트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전거래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2,496.77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689.29포인트 찍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삼성전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등락률 1%에 조금 못 미치는 가량의 퍼센트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현재가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0.34% 오름세 이어가면서 14만 9천 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종목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날장에는 보합권의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 33만 7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3만 9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제과도 역시 16만 6천 원에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135만 4천 원에 오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롯데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면서 요 며칠째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6,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면서 3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2.19%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또한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22,8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풍입니다. 12,000원가량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시연해주면서 114만 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1.0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18,000원가량 하락하면서 114만 8천 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 1.54%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남양유업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0.61% 하락하면서 64만 9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롯데푸드입니다. 60만 8천 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종목 역시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오늘 오전장 보합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14만 6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전일 대비 0.39% 오른 18만 1,7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7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J 쇼핑입니다. 1,400원가량 하락하면서 19만 8,6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1% 약간 못 미치면서 0.70%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50원가량 상승하면서 18,4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0.27%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0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0.71% 전일 대비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3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오전장 37,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1% 약간 못 미치면서 0.99% 상승률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원가량 오르면서 6,99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29% 등락률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동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서 종목은 0.53% 내린 28,0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이고요. 전일 대비 1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ENM입니다. 현재 시각 81,4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또 오늘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증시원의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전해주시죠.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불 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전일보다 2.01포인트 상승한 2492.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118억 원과 599억 원 순매수했고 반면 기관 쪽에서 1,676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보험업종이 3.15%가량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의료정밀과 유통업이 각각 1%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했습니다. 철강금속과 기계, 건설업과 유통업, 통신업과 금융, 은행과 증권 등이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기관의 팔자세에 0.26%가량 낙폭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는 269만 5천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0.12%가량 하락한 8만 1,7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포스코가 2.3% 가까이 올랐고 네이버와 SK텔레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금융주와 건설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KB금융이 2.4% 오른 가운데 신한지주와 한나금융지주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1.38% 올랐고 대우건설과 현대산업 등이 역시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LG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 호조로 어제 장중에 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가량 증가한 5,86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는 보험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약 4조 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4.7% 가까이 올랐고 한화생명이 7.3%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두 종목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식품이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 첫날 26.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상승 종목은 422개 종목이었고 하락은 367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전일 대비 1.93포인트 상승한 689.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69억 원과 42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217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상당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기타 서비스, 화학과 음식료, 담배 등이 2%대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IT종합과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와 IT 부품, 비금속과 운송, 건설 등이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이 2.18%가량 내린 가운데 통신장비와 섬유 의류, 기타 제조와 유통, 금융 등이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5%와 4%대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신라제는 하루 만에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7.36% 급등세를 보였고 쿠미팜도 7%대 지수 상승률을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로엔과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와 포스코캠텍, 컴투스 등이 강세를 보였고 펄어비스와 파라다이스 등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흥행 기대감에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연일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마 B&H는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엘컴텍이 몽골에 있는 자회사의 사금 양산과 판매 소식에 14.25%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편 앱클로는 위암과 유방암 치료제용 항체의 일본 특허 취득 소식으로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97개 종목과 436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5원 정도 상승한 1127.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2포인트 상승한 330.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에서 특징 보였던 특징주 4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구전자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개발 기업인 더구전자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가까이 늘어난 69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773억 원의 90.4%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미 3분기 만에 모두 달성한 것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와 59% 늘어난 321억 원 그리고 6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구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스티프너와 브라켓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을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듀얼 카메라 채택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이름 올렸던 더구전자 종목의 오늘장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50원가량 빠진 18,500원 선에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화생명 종목입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약 4조 원에 달하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어제 한화생명이 큰 폭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민간 보험사들이 약 향후 5년간 3조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한화생명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0.12% 정도 낙폭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원가량 빠진 8,08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지엔코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엔코가 지분을 투자한 스마젠이 에이즈 백신 개발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FDA에서도 스마젠의 에이즈 백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임상 2상을 현재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초기 임상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백신 개발 과정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FDA 측은 추가 진행할 예정이던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언급하는 등 백신 개발에 협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에이즈 백신 시장은 약 1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성 질병 백신의 다양한 전략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현재 학계나 의료계 많은 관계자들은 전체 사독 바이러스의 백신 전략이 유일하게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엔코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7%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원가량 빠진 1,82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는 코디엠 종목입니다. 코디엠이 지분을 투자한 퓨처 메디신이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퓨처메디신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은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에 선정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입니다. 내년 기술성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녹내장, 만성 신장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입증한 치료제까지는 현재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유럽 임상 일상 진입을 위한 준비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봤던 코디엠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3.77%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45원 빠진 128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특징주와 함께 전일장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도쿄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의 증시가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7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이어져 왔었던 상승 랠리를 끝냈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 0.45% 하락하게 되면서 21,707.62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각원지수입니다. 각원지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강세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전일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06% 상승한 1750.57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끄는 상무위원단의 선임 소식에 역시 상승 부력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6% 오른 3,396.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주시죠. 현재 9시 11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모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02%가량 약보합권에서 2491.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역시 0.22%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5포인트가량 빠진 687.49포인트로 현재는 양장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흐름부터 체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업종별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역시 혼조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출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상단권에서 운수장비 업종이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도 역시 1% 넘게 올라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은행업종과 화학업종이 오늘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의약품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기전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업종도 역시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의료정밀과 운수창고 그리고 제조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저희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9% 빠지게 되면서 현재 266만 3천 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이 오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외국계 증권사 매도 창구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2.08% 하락하게 되면서 8만 1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 발표에 장초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48%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84만 원 상단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자동차 관련 섹터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2.51% 빨간불 켜지게 되면서 2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LG이노텍 종목입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최대 실적 전망이 오늘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에 따라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면서 현재 전일장 대비 6,000원가량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7만 4,500원 상단까지 역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84% 상승률 시현해주게 되면서 11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거래소 시장부터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먼저 업종별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코스닥 시장도 혼조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출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통신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이 가장 높게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기타 제조 업종과 화학 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 업종과 종이 목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업종의 하락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 넘게 현재 밀려나게 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동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종과 반도체, 인터넷 업종과 금융업종까지도 모두 현재는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군들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대로 셀트리온 종목이 현재 1.93% 하락하고 있습니다. 17만 7,4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종목도 오늘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5.39%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는 41만 6,4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로엔 종목이 오늘도 역시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31% 상승하게 되면서 10만 8천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미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1,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젤 종목의 하락률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급락세 개장 직후부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일단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11.26% 급락하게 되면서 41만 7,1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일단 밀려나고 있습니다. 3.01% 하락하게 되면서 27,350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 중에서 SM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없이도 이 확실한 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증거사 분석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계 창구로 또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2.80%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1,2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군들 움직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점점 더 주 후반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또 투자자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어제는 모두 매수세를 시현했지만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개인은 19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3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25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현재 33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226억 원, 기관은 8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현재 1063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849계약 그리고 기관이 293계약 정도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저희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셀트리온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에서 살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은 밀려나고 있지만 동부증권에서는 바이오 제약사로서의 가치를 더한다라고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바이오 의약품 부문의 매출액이 2,2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9억 원, 영업이익률은 49%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트룩시마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37.5%가 높은 1,855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의된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난 제1공장의 5만 리터 증설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3공장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해외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특히 1공장은 2018년 증설이 완료되면 2019년 상업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며 2공장을 포함해서 총 14만 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추가로 늘어난 생산 규모는 바이오시밀러 생산뿐만 아니라 CMO 요청에 따른 생산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와 공장 증설과 관련된 현황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신약과 바이오베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에 진행 중인 임상과 관련해서는 인플루엔자 항체 백신 CTP27의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도 3상 진입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가주사가 가능한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임상 3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 적응증은 크론병과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여기에 더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되는 램시마보다 편의성이 더욱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리포트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허주마의 유럽 승인과 그리고 램시마 SC 제형과 그리고 인플루엔자 항체 백신 개발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바이오베터와 신약 개발 기업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으로 유통사로부터 연결이 되는 매출 규모가 더욱더 확실해졌으며 트룩시마 유럽 점유율 증가로 인해서 성장성이 더욱더 확고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는 목표 주가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가도 더욱더 오름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현재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셀트리온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38%에서 1.4% 사이 등락률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 빠진 17만 8,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종목의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진화하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연결 기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액이 1조 6,088억 원, 영업이익은 2,527억 원, 영업이익률은 15.7%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영업이익의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게 되면 단순 수치가 함의하는 바 이상으로 실적의 질이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군 중에서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이 가장 높은 화장품 사업의 실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견인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브랜드 위주의 화장품 포트폴리오 특성상 국내 면세 채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드 영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기에 면세 채널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가까이의 매출 성장을 시현하면서 전분기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화장품 매출액도 5%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표 럭셔리 브랜드인 후와 숨을 주축으로 한 중국 매출, 현지 매출의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1%가량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범아시아 시장 침투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실적 악화 요인을 기대 이상으로 보완해준 결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와 제품이 주도하는 펀더멘털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달에 이 정성적 우려로 시작이 되면서 정량적 리스크로 확산이 됐었던 이 화장품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우려 요인은 일단은 최악의 시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시장에서의 물리적인 이 제재 요인은 여전히 일단 보편적인 리스크로 꼽히고는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중국 현지 매출 실적도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특성상 적절한 분석이 조금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2분기까지는 중국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옥석 가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시기였으나 3분기부터는 중국 현지 매출 실적이 특정 업체에 대한 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매출 고성장 지속은 이 현지 시장에서의 브랜드 자산 강화를 반영하며 이 사드 관련 리스크가 극대화됐었던 시기 대비 디스카운트 요인은 일부 해소를 정당화한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대부분의 신규 출점이 중국에서 진행이 됐었고 이 범중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봤을 때 기저 수요 증가 이외에도 이 출전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23만 원 대비 이번에는 16%가량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14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리스크 완화 요인과 그리고 해외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생활건강 사드 리스크 속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현재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3거래일 동안 상승폭 이어왔던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주가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오늘도 2.04% 정도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114만 9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LG생활건강 종목의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화장품 업종 중에서 콜마비&H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마비&H 컨텐츠와 이 채널의 완벽한 콜라보를 이룬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마비&H 종목은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2위, 그리고 개별 인정형 건강신흥 부품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업체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애터미는 2015년 뉴스킨 코리아 등을 제치고 국내 네트워크 판매 순위 2위 자리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장 과점화가 심화되고 있고 수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 비중이 55%로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제품과 채널 구조는 중장기 높은 성장 여력과 실적 가시성을 담보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시너지를 통한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 확대 가능성은 역시 핵심 경쟁력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국내 최대 제네릭 생산업체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의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치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콜마비&H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1% 그리고 64.2% 성장한 1,143억 원 그리고 130억 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이 화장품 6종 세트 프리미엄 라인 제품 호조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성장하면서 전반적인 외형 신장을 견인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6종 세트는 판매 가격이 기존 세트보다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으며 이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반으로 애터미 전략 상품으로 판매 중이고 강한 마케팅과 그리고 판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당분간은 높은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콜마비 NH에 대해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살펴본 대로 건강기능식품의 높은 기술력과 영업력, 그리고 두 번째로 애터미 이 채널의 고성장을 기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장품 ODM 신제품의 런칭 효과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별도 기준은 2016년도에서 2019년도 연평균 매출이 17.6%, 그리고 영업이익은 25.3%의 높은 외형 성장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로컬 업체양 매출 확대와 그리고 애터미 지역의 확장 효과를 감안해 보면 콜마비 NH는 장단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콜마비 NH 역시 오늘 흐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콜마비 NH 종목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봅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0.7%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바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원가량 빠진 35,500원 선에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콜마비 NH 종목의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SM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늘 리포트에서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먼저 지난 3분기에는 중국 활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큰 폭의 실적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세한 수치로는 매출액이 860억 원,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와 47% 가까이의 낙폭을 시현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비 개선이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SM타운을 포함한 국내 공연이 24회가 잡혀 있고 레드벨벳의 첫 공연과 동방신기 컴백 팬미팅 등의 공연이 반영이 됐지만 작년 3분기 대비 절대적인 공연 횟수는 부족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공연 인식 숫자도 작년 51만 명에서 올해는 31만 5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SM 재팬의 실적도 전년 대비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엑소의 음반 판매 호조로 관련 수익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엑소는 4분기에도 고척 스카이돔에서 대규모 연말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SMCNC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드라마의 부재로 부진한 실적이 지속됐습니다. 10월 24일부터 신규 인수한 광고사업부의 매출이 인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고사업이 초반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지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매출 향상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분기당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SM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결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종목 이렇게 살펴드린 대로 이 사드 이슈 완화 분위기와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전망이다라고 리포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3분기는 SM의 전반적인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그룹 엑소의 정규 앨범과 그리고 리패키징 효과로 인해서 음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SMCNC가 이번 분기에도 드라마 부재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의 아티스트 활동 증대와 더불어서 SMCNC의 광고 사업 실적 반영이 시작될 것이라는 투자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S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고 목표 주가는 38,000원을 또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SM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마지막 SM 종목의 오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61%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1,100원 오른 31,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4가지 종목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흑자 전환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짚어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9시 40분 구간입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이 시각, 현재 시각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23% 오른 3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6% 증가하면서 1,275억 원, 또 영업이익은 20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종목입니다. 이 네이버가 올해 3분기 3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시 41분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장 두 번째 종목 네이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4.48% 오른 8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장중 84만 5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날 개장 전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1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8.5% 성장하면서 1조 2,0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휴젤입니다. 이 휴젤이 올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7.23% 내림세 이어가면서 43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41만 100원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휴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하면서 237억 1,6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268억 원에 비해서 11%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이 삼성증권연구원은 양호한 톡신 수출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시장 경쟁 심화 및 필러 수출 부진 영향으로 외형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네, 9시 43분 구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SK하이닉스 1.84% 내림세 이어가면서 8만 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이 8조 1,001억 원, 영업이익은 3조 7,372억 원, 순이익은 3조 5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전분기보다도 각각 21%와 또 23%나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6%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첫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네, 어제 전일장까지도 상한가로 달리던 종목인데요. 네, 오늘 오전장에도 29.23% 오름세 이어가면서 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입니다. 네, 서울식품 우선주와 동반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7.28% 오른 4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3일 전까지만 해도 1등을 달리다가 오늘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3등을 달려주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4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9.65% 오른 2,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12.35% 오른 4,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쌍용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5.48% 오름세 이어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현재가는 이 시각 1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 코오롱 우선주입니다. 네, 전일 대비 5.94%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장으로 파란불 켜면서 현재가 3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양 DNU입니다. 3.50% 내림세 이어가면서 4,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틀 연장으로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카카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송금 서비스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란불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3.42% 내린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티스입니다. 네, 3.99%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21.80% 오름세 이어가면서 3만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WK입니다. 14.15% 오른 7,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현재 이 시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카테아입니다. 카테아 전일 대비 12%나 넘게 등락률 이어갑니다. 현재 이 시각 64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네 번째 종목은 뉴보텍입니다. 전일 대비 11.27% 오름세 이어가면서 3일장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리아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률 8.12% 오른 5,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현재 시각 14.43% 내린 8,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휴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호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네, 8.23% 내린 43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미니 투자입니다. 전일 대비 8.39% 내린 54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삼보산업입니다. 삼보산업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6.31%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1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느새 10월 말로 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18년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3,000포인트도 어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이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먼저 전해주시죠.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8년 코스피의 순이익을 1,145조 원 그리고 ROE를 10.7%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순이익 증가율은 10.9%로 2017년 증가율 36.9%보다 조금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전망은 컨센서스 추정 순이익에서 첫 번째로 컨센서스 낙관 편향과 두 번째로 순이익 증가율의 오차, 세 번째로는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의 이익 추정 효과를 반영해서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짚어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리포트의 시각으로 조금씩 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컨센서스의 이 낙관 편향 효과는 3년 전에 비해 크게 낮아지게 되면서 올해 실적 추정치 오차모도 13%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순이익의 예상 증가율과 그리고 실제 증가율의 오차 역시 2015년도 이후에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며,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 모델이 기본적으로 전년도 순이익과 증가율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순이익 예상 증가율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라는 사실은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코스피의 이 컨센서스 예상 순이익이 749개 이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있는 320개 기업의 이 순이익 합산값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전체 순이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의 순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효과를 반영할 경우 2018년도 순이익은 컨센서스 추정치 158조 원에서 13조 원이 감소한 145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ROE 같은 경우에는 10.7%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 박스권 돌파를 정확히 예측을 했었던 이 PBR ROE 경로 분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경우, 만약에 10.7%의 ROE가 현실화될 경우 이 코스피의 적정 PBR은 1.4배, 그리고 지수로는 3,010포인트 가까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컨센서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ROE 같은 경우에는 11.7%고 이때 적정 PBR은 1.6배로 지수로는 3,440포인트 또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2018년도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도 꼼꼼히 시장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